동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술과정 시간에는 건강한 출산과 산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32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10개월 동안에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의 몸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개월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아기가 나오는 출산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출산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산 준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출산 준비를 하려면 우선 출산이 언제인지를 좀 알아야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출산 예정일입니다.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마지막 월경일에 9개월 7일을 더합니다. 약 280일인데요. 9개월 7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임신의 기간 자체가 마지막 월경으로부터 280일 기간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임신이 끝나는 출산일은 마지막 월경일에서 280일을 더하는, 즉 9개월 7일을 더하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출산 예정일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출산을 위한 준비는요, 3개월 전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고,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차근차근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아기와 산모 용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보면은 우선은 아기에게 필요한 옷들 또는 이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아기가 매일매일 입고 또 씻고 또 입을 옷들, 속옷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먹을 때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즉 수유라고 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거 우리가 수유라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용품들 또는 젖을 물리지 않더라도 이제 분유를 먹일 때 할 때 필요한 그런 젖병들도 전부 다 필요한 새로운 용품들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아기가 머물 공간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광이나 환기가 좋고 좀 조용한 방을 청소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엄마도 당연히 아기를 출산하러 가기 위해서 필요한 휴가이고요. 그 엄마가 출산을 하는 기간 동안에 아빠도 함께 도와주고 또는 뒷바라지라고 하죠.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휴가를 신청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로 90일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이 쓰는 출산과 관련된 휴가는 배우자 출산 휴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배우자, 즉 아내가 출산을 한 후 90일 이내, 그러니까 90일 안쪽에서 10일 간의 휴가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 10일은 연속으로 쭉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중간중간 띄엄띄엄 해서 어쨌든 90일 이내에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이런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자 출산 휴가나 또는 출산 현후 휴가를 쓸 경우가 된다면 요것과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돌보아줄 사람이나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정해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기 태어났다고 바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으면 좋지만, 여전히 이제 처음 맞이하는 아기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좀 도와주거나 이미 아기를 돌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도와줄 수 있게 초반에는 부탁을 하면 좋을 거고요. 또 요즘에는 그런 시설들도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후조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출산 후에 2주 또는 3주의 기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이런 출산 준비를 마무리 짓거나 또는 이제 출산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산후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출산 전에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아의 발달을 돕는 기간 저번에 했던 것들인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왜냐하면 출산의 과정에서 태반, 양막, 양수, 탯줄 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이는 이게 탯줄이죠. 자, 아기와 엄마를 연결해주는 태반을 연결해줄까? 아기와
아기와 태반을 연결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탯줄은 태반을 연결해 주는데 이 태반은 엄마에게서 여러 가지 영양분이나 산소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는 어떤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태반과 탯줄은 전부 다 이렇게 얇은 막인 양막으로 둘러싸여 있게 되고요. 이 양막은 안에 물로 차 있습니다. 이 물을 우리가 양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할 때 탯줄, 태반, 양수, 양막이 각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산의 징후를 한번 볼게요. 즉 갑자기 우리가 출산 예정일이 된다고 해서 아기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출산 예정일 즈음으로 아기가 나올 것 같은 즈음의 그런 증상이 보입니다. 그 증상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슬이라고 하는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주기적인 진통, 그리고 세 번째는 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개 한 개 살펴볼게요. 이슬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자궁의 입구에 점액성 양막 일부가 떨어지면서 혈액이 섞인 분비물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자궁을 막고 있던 또는 아기를 감싸고 있던 양막이 일부 떨어져 나오면서요. 혈액이 나오고요. 이걸 우리가 이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여성이 임신 막바지에 들어서 몸에서 어떤 피가 약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슬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통이 찾아오는 건데요. 자궁 수축으로 인한 통증입니다. 즉 늘어난 자궁이 다시 줄어들면서 아기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통증이 오는데 처음에는 그 통증이 불규칙적입니다. 하지만 점점 심할수록 규칙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간격 또한 짧아집니다. 2시간 간격에서 1시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강한 진통이 찾아오는 시기가 짧아지게 되겠고요. 그 강도 또한 점점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수입니다. 파수는 터진다. 뭐가? 양수가. 그래서 양수가 터지면서 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요. 이슬에서 봤던 것처럼 양막이 약간 터지게 되는 건데 그 양막이 터지면서 양막이 질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변을 본 게 아닌데도 물이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파수의 징후고요. 이 파수가 되었을 때는 거의 출산이 임박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병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산의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에는 굉장히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출산하는 방법 외에도 제왕절개, 즉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도 출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을 거고요. 각각의 필요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황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선 자연 출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 출산인 건요. 이제 어떤 의학의 기술을 덜 빌리고 산모의 힘으로 분만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 출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파수, 그 다음에 이슬, 어떤 진통이 찾아와서 출산의 징후가 보였을 때 병원에 가서 산모가 힘을 주고 아기를 낳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이 자연 출산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아기를 편하게 낳고 또는 산모가 좀 수월하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들이 함께 개발이 되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라마즈 분만, 그리고 르바이의 분만, 무통 분만, 수중 분만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 출산 방법의 종류 4가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로스쿨에 작성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특별하게 요 종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생각해 보기로 작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왕절개 출산인데요. 이 제왕절개 출산은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수술로 절개를 해서 분만을 합니다. 즉 아기를 꺼내는 수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산모나 태아가 위험할 경우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이 찾아왔거나 파수나 어떤 증상이 찾아와서 자연 출산을 하거나 어쨌든 병원으로 갔는데 자연 출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위험하다 또는 긴급하다 할 때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전에 미리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수술 날짜를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출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역시나 사전에 아기의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자연 출산을 기다릴 수가 없다, 또는 산모의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제왕절개가 더 맞는 것 같다 등등의 이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제왕절개 출산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자연 출산을 하던 제왕절개 출산을 하던 임산부나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출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 뭐가 더 좋다, 뭐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자, 그럼 자연 출산을 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개구기, 두 번째는 만출기, 자, 세 번째는 후산기가 되겠습니다. 자, 개구기라는 것들은요, 여기 앞에 질 부분이, 즉 아기가 머리가 보일 때까지 열리는 걸 기다리는 건데요. 한 10cm 정도 열려서 아기의 머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입구가 완전히 10cm 정도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이고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즉 진통이 우리가 출산의 징후라고 했는데 그 진통이 바로 개구기라고 보면 됩니다. 진통이 빨리빨리 많이 찾아올수록 개구기, 즉 질의 입구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태아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머리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보이게 되면 이제 만출기가 되는데요. 태아의 머리가 몸 밖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자, 태아가 모체 바깥으로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는 시기가 되겠고요. 진통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심합니다. 그리고 진통이 1, 2분 간격으로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엄마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느끼긴 하지만 실제로 태아도 나오려고 하는 아기도 굉장히 많은 고통, 아픔을 겪고 나오는 시기가 되겠고요. 머리가 나오고 나면은 나머지 몸의 부분들은 머리보다 작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하게 빠져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산기입니다. 여기 보면 태아는 보이지 않죠. 즉 탯줄까지 모두 빠져나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출산이라고 해서 후산기라고 하고요. 이때는 아기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태반, 양막, 탯줄과 같이 아기를 위해서 엄마의 몸속에 존재하던 것들이 빠져나오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엄마의 몸속에서. 이때는 이제 가벼운 진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진통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진통입니다. 앞에 만출기와 비교했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라는 거지 절대적인 어떤 진통의 수준으로 봤을 땐 절대 아프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엄청 아픈데 앞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 뒤에 후산기가 별로 아프지 않다라고 느껴진답니다. 자, 이렇게 개구기, 만출기, 후산기로 이루어지는 자연 출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와서 산후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산후관리라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산후조리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선생님도 수업을 하면서 아마 중복으로 단어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산후조리는요, 산욕기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산욕기라는 것 자체는 산모의 몸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6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늘어난 자궁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몸의 호르몬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기를 10개월 동안 품고 또는 성장시키느라 엄마에게 굉장히 많은 영양적인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고요. 또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좀 회복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신체적인 증상으로 한번 보면요. 요 산욕기 기간 동안은 우선 자궁이 수축이 됩니다. 즉 원래 자궁이 이만큼의 크기였다면 아기를 키우는 10개월의 기간 동안 이만큼 커졌던 것들이 다시 요만큼 작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어드는 수축의 기간 동안에 약간의 후진통, 배가 아픈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암적색의 분비물이 나옵니다. 요걸 우리가 오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궁 안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가 사실은 납니다. 이 상처가 아물고 또는 그 피나 그런 분비물들이 마저 나오는 기관들이 우리가 마저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오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 오로가 피
처럼 이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산모용 패드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깨끗하고 청결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산후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호르몬의 분비 변화 때문입니다. 아기가 있는 동안에 아기를 위해서 임신 기간 동안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출산 후에는 그 호르몬들이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즉 호르몬의 변화와 종류와 수치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어떤 정신적인 또는 마음적인 그런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는 불안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아이를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데서 오는 불안감 또는 처음 겪는 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산후 우울증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루 종일 내 몸도 피곤한데 이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육아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피로가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르몬의 변화를 인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지나면 회복될 수 있겠지만 주변의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 산후 우울증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는 이해하고 도와주고 함께 힘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분담해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이제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 후의 생활, 일반적인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자, 우선 영양 섭취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아기를 직접 수유를 한다면 자극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자극이 없는 음식이라는 거는 좀 맵고 그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하고 당연히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그 물질들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약을 함부로 먹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커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것들은 양을 조절해서 먹는 것도 영양 섭취의 한 부분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유 수유가 있다면 식단 조절 그리고 조금 마사지를 통해서 모유 분비가 잘 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휴식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어떤 혈액순환이나 이런 몸의 신진대사와 신경이 좀 잘 깨어나도록 다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좋겠고요. 청결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자욕이 필요한데요. 이 세균 감염을 막고 산용열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우리가 자궁이 굉장히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에서 많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 상처를 입은 곳에 세균이 감염되게 되면 쉽게 질병이 걸리고 그 상태가 쉽게 악화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산용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오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임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 어느 정도 그 피임되는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특별한 어떤 바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임신은 1년간에 굉장히 큰 힘을 들이 몸에 영향을 많이 주는 위험한 기간 또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1년 동안에 터울을 두고 몸이 회복된 이후에 다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피임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산후관리, 그 다음에 건강한 출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 출산의 방법 중에 르바이에, 그 다음에 라마즈, 그 다음에 수중분만, 무통분만 등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고 이거를 생각해보기 리로스쿨에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